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하라. 여러분도 이 말을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이자 모든 직장인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시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잠을 줄여가며 야근을 하고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며 노동소득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게을러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문제는 노력의 강도가 아니라 노력의 방향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은행 예금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반대로 주변에서 누가 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휩쓸려 준비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소중한 자산을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불어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시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본주의의 게임 규칙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복잡한 경제 이론이나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서울이라는 이 치열한 도시에서 실제로 벌어진 한 편의 리얼리티 쇼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난 9년 동안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배워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계바늘을 201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A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지루한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매달 월급날이 되면 기계처럼 50만 원씩 미국 SP500 ETF를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5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그에게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 돈으로 차라리 맛있는 소고기나 사 먹어라. 미국 주식이 밥 먹여주냐. 50만 원 모아서 언제 부자 될래. 이런 비아냥을 들을 때마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투자는 정말 지루하고 답답해 보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장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고 눈에 띄는 큰 수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202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세상이 망할 것처럼 공포를 쏟아냈고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헐값에 팔아치우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지루한 사람은 그때도 똑같이 50만 원 어치를 샀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시장이 또 한 번 발작을 일으켰을 때도 그는 변함없이 50만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에게 주식시장의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박앤세일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4년 현재 그의 계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지난 9년 동안 원금으로 넣은 돈은 총 5,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의 계좌 평가액은 1억 2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수익률이 100%가 넘은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었고 차트를 분석하며 밤을 새운 적도 없습니다. 그저 시장 전체를 믿고 묵묵히 사모았을 뿐인데 자산이 2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이제 정반대편에 서 있는 B라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파도를 타는 서퍼라고 부르겠습니다. B는 A가 묵묵히 주식을 모으던 긴 시간 동안 재테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불장이 찾아오자 갑자기 눈이 뒤집혔습니다. 유튜브를 켜니 누구나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서점에 가면 주식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장악하던 때였습니다. B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벼락거지가 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한다. 그는 2021년 초 가장 핫하다는 종목들에 과감하게 베팅했습니다. 처음에는 결과가 좋았습니다. 사자마자 한 달 만에 30% 수익이 찍히는 것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동안 안 했을까? 나는 주식 천재가 아닐까?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 그는 적금 통장을 깨고 심지어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소위 말하는 몰빵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A가 9년에 걸쳐 천천히 쌓아 올린 금액보다 더 큰 돈을 단 며칠 만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러나 파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이 되자 시장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가 치솟자 그가 샀던 고평가 성장주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계좌는 순식간에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하지만 비에게 진짜 지옥은 하락장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여유 자금이 아니라 당장 써야 할 생활비와 비상금까지 끌어다 썼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을 때 그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내야 했고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버티면 언젠가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장 현금이 없으니 버틸 체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눈물을 머금고 바닥에서 주식을 전량 매도해야 했습니다. 가장 싼 가격에 주식을 시장에 헌납하고 만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반토막 난 원금과 주식시장은 도박판이라는 깊은 불신뿐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주식 어플을 삭제하고 다시는 투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능의 차이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 수집 능력이나 회전율은 B가 훨씬 빨랐을지도 모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시간에 대한 태도와 자금의 성격이었습니다. A는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더 많은 수량을 모아가는 기회로 삼았고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리의 마법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B는 시간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는 조급함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시간의 변동성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머리싸움이라고 착각합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고 남들보다 빨리 사고 파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A와 B의 사례가 보여주는 진실은 다릅니다. 투자는 머리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이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의 문제입니다. 시장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의 돈을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거대한 기계라는 워렌 버핏의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A가 겪었던 그 지루함, 그리고 친구들의 조롱을 견뎌내는 인내심, 그것이 바로 그가 벌어들인 1억 2천만 원의 진짜 대가입니다. 반면 B가 겪었던 초반의 짜릿한 수익과 뒤이어 찾아온 공포, 그리고 패배감은 자신의 욕심과 조급함에 대해 시장이 청구한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계십니까? 혹시 B처럼 당장 눈앞의 수익률을 쫓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A처럼 조금은 지루하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확실한 미래를 위해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고 계십니까? 이 9년의 실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터질지, 전쟁이 날지, 금리가 어떻게 될지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A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을 예측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시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폭락장에서도 도망가지 않았고 폭등장에서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묵묵히 시간을 견뎠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알겠다. 장기 투자가 좋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혹은 지금 시장이 너무 고점인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해도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왜 시장에서 번번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이 어떻게 거대 금융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페라리를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무모한 경주를 멈추고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는 걸까요?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기막힌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의 지형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을 흔히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곳은 전쟁터보다 더 잔혹한 곳입니다. 바로 속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매수 버튼을 누를지 말지 고민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시장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고빈도 매매 또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기관들은 여의도 면적만 한 거대한 서버실을 갖추고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을 돌립니다. 이 컴퓨터들은 뉴스 헤드라인이 뜨기도 전에 뉴스의 키워드를 분석해서 1초 만에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적 공시가 뜨자마자 인공지능은 그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고 여러분이 뉴스를 클릭하기도 전에 이미 주가를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혹은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뉴스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맵니다. 유명한 전문가가 나와서 지금 이 반도체 종목이 대박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조회수를 보니 50만 회가 넘습니다. 댓글에는 감사합니다, 풀매수합니다 라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아, 다들 좋다고 하니 진짜 좋은가 보다. 지금이라도 안 사면 나만 뒤처지겠구나.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300km로 달리는 페라리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본 그 정보는 고급 정보가 아닙니다. 조회수 50만 회가 의미하는 것은 이미 50만 명이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은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그 정보의 가치는 가격에 즉시 반영됩니다. 이것을 선반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그리고 발빠른 인공지능들이 배불리 먹고 난 뒤 설거지를 할 대상을 찾고 있는 시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맛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주말에 데이트를 하려고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합니다. 검색창에 강남역 맛집을 치면 블로그 첫 페이지에 화려한 사진과 함께 인생 맛집이라는 글들이 쏟아집니다. 여러분은 블로그 후기만 믿고 그 식당을 찾아갑니다. 가보니 어떻습니까? 이미 가게 앞에는 대기줄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일시간을 기다려 겨우 들어갔는데 재료가 소진되어 맛있는 메뉴는 품절이고 종업원들은 바빠서 불친절합니다. 음식 맛도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입니다. 비싼 돈을 내고 먹었는데 기분만 상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겪는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뉴스에 나오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는 핫한 주식은 네이버 블로그 1페이지에 있는 맛집과 똑같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주식은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그 줄의 맨 끝에 서서 들어가 봤자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건 남들이 남기고 간 찌꺼기뿐입니다. 그리고 계산은 가장 늦게 온 여러분이 치르게 됩니다. 주가가 고점을 찍고 폭락할 때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언제나 뒤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2021년 메타버스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했을 때, 2차 전지가 영원히 오를 거라고 했을 때 최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착각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페라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이길 수 없고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정보도 빠르고 자금도 많고 수수료도 적게 냅니다. 이 불공정한 게임에서 자전거를 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페라리를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페라리가 지나가야만 하는 길목을 미리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목이 바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회사가 대박이 날지, 어떤 회사가 상장 폐지될지는 워렌 버핏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주식시장 전체의 파이는 커집니다. 페라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국은 이 도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로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통행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ETF 투자의 핵심 철학입니다. SP5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지수 추종 ETF를 산다는 것은 잘 나가는 기업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혹은 미국의 경제 전체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망해도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되고
애플이 주춤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나가면 됩니다.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인류의 혁신과 경제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는 믿음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0%씩 오르는 급등주를 보다가 연 10% 수익을 목표로 하는 ETF를 보면 하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큰 핑계가 있습니다. 바로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1억이 있으면 10%만 먹어도 1,000만 원인데 나는 가진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서 10% 먹어봤자 10만 원이다. 이걸로 언제 부자가 되냐? 차라리 동전주나 급등주에 몰빵해서 한 방을 노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시드머니가 작다는 이유로 위험한 투자를 합리화하곤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옛말이고 티끌 모아봐야 티끌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하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큰 돈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적을 때가 투자를 배우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왜 돈이 적을 때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돈 10만 원으로 전 세계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흉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장에서 수업료를 가장 싸게 내고 졸업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을 모을 때까지 투자를 미룬다면 나중에 1억을 가지고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겪게 될 시행착오의 대가는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실패해도 3천 원입니다. 떡볶이 한 접시 값으로 평생 써먹을 투자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구체적인 실전 투자 전략, 일명 만원의 행복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여러분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릴 것입니다. 부자들만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아닙니다. 편의점 도시락 값으로도 우리는 글로벌 자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우 100만 원 투자해서 10% 수익 나봤자 10만 원인데 그거 아껴서 뭐 합니까? 차라리 친구들이랑 술 한 잔 시원하게 마시는 게 낫죠. 어차피 이 돈으로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하는데요. 제가 2030 청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100만 원으로 연 10% 수익을 내서 1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한 달로 나누면 8천 원 꼴입니다. 요즘 스타벅스 커피 2잔 값도 안 됩니다. 이 푼돈을 벌려고 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마음 졸이는 것이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인 계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인생 한 방을 외치며 코인이나 복권 같은 초위험 자산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경험의 복리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하찮게 여기고 다 써버린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100만 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1억 원, 10억 원을 굴릴 때 반드시 필요한 투자 근육을 만들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운전과 똑같습니다. 면허도 없고 핸들도 잡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 페라리를 주고 고속도로를 달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코너에서 바로 사고가 날 것입니다. 큰 돈을 번다는 것은 고성능 스포츠카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이 들어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로또 1등 당첨자들의 말로가 비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다루는 핸들링 기술을 배우지 못한 채로 너무 빠른 차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이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바로 10만 원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당장 여유 자금 10만 원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10만 원을 마치 1억 원이라고 최면을 걸고 운영해보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도 되는 돈으로 시장의 사계절을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요즘 증권사 어플들은 소수점 거래도 가능하고 만원 내외의 저렴한 ETF들도 많습니다. 10만 원을 10등분해서 10가지 서로 다른 자산을 담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SP500 ETF에 만원, 나스닥 ETF에 만원, 한국 코스피 ETF에 만원, 채권 ETF에 3만원, 금 ETF에 만원, 그리고 달러나 리츠 같은 대체 자산에 나머지를 배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돈 10만 원으로 전 세계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완성됩니다.
이것은 이건희 회장이나 워렌 버핏이 하는 자산 배분의 축소판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반토막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10만 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은 30, 50% 정도일 테니 전체 계좌 손실은 15%에서 20% 정도일 것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입니다.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지도 않을 것이고 밥맛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얻게 되는 교훈의 가치는 수천만 원짜리입니다. 아,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은 가격이 오르는구나. 전쟁 뉴스가 나오니까 금값이 뛰는구나. 환율이 오르니까 미국 주식 손실이 방어가 되는구나. 이런 살아있는 지식을 내 돈을 태워서 배우게 됩니다. 책으로 100번 읽는 것보다 내 돈 10,000원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뇌는 훨씬 더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싼 값으로 배우는 수업료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투자가 귀찮다고 미뤄두었다가 나중에 40대, 50대가 되어 퇴직금 3억 원을 받아서 그때 처음 투자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때 금융위기가 와서 30%가 폭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앉은 자리에서 9천만 원이 증발합니다.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오는 정신적 충격은 10만 원 투자할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부싸움이 나고 가정 불화가 생기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을 얻기도 합니다.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전량 매도하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날리는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 10만 원으로 3천 원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3억 원으로 9천만 원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시장은 초보자에게 반드시 시련을 줍니다.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맷집이 작을 때 미리 맞아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맞는 따끔한 주사 한 방이 나중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잃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 10만 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연예 기사 대신 경제 뉴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다는 뉴스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의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나의 이야기로 들리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작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투자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생각보다 손실을 못 견디는 쫄보인지 아니면 떨어질 때 더 살 수 있는 야수인지 스스로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MBTI 검사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자아를 찾아줍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내 멘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나중에 큰 돈을 굴릴 때 내 그릇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쥐고 있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도둑이 내 돈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입니다. 짜장면 가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지금은 10,000원 한 장으로 밥 한 끼 사 먹기도 빠듯합니다. 현금 100만 원을 장롱 속에 10년 동안 넣어두면 액면가는 그대로 100만 원이지만 실제 구매력은 70만 원, 60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내 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방치하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10만 원을 잃을까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10년 뒤에 벼락거지가 되어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리스크란 투자를 해서 돈을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서 가난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확실한 리스크입니다. 이제 우리는 투자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큰 돈이 아니라 커피값, 치킨값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푼돈을 모아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봤자 티끌 모아 태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다음 장에서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었을 때 벌어지는 마법, 즉 복리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지금의 선택이 3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지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현재에서 미래로,
조금 더 먼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젊은 시절 내 몸을 갈아 넣어 일해서 번 노동소득은 나이가 들면 반드시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자본소득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가혹한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노후 준비는 사치 아닙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한 방에 하면 되지 않나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숨겨놓은 가장 위대한 비밀이자 마법인 복리의 힘을 빌려와야 합니다.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자를 받으며 살고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자를 내며 산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이 개념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여줄 타임머신을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30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딱 10,000원씩만 아껴서 연평균 8%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지수 ETF에 적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30세부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30세인 김 씨가 매달 30만 원씩 60세까지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합니다. 그가 원금으로 넣은 돈은 총 1억 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었을 때 그의 계좌에는 얼마가 찍혀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약 4억 5천만 원입니다. 원금의 4배가 넘는 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힘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40세부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40세인 이 씨는 30대 때는 즐겨야지,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며 10년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똑같이 매달 30만 원씩 60세까지 20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그가 넣은 원금은 7,200만 원입니다. 김 씨보다 원금은 3,600만 원 적게 넣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60세 때 그의 계좌에는 약 1억 7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김 씨와 이 씨의 자산 차이는 무려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씨가 투자를 10년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10년 동안 아꼈던 원금 3,600만 원에 거의 8배에 달하는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잔인함이자 위대함입니다. 눈덩이를 언덕 위에서 굴릴 때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언덕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는 집채만 한 눈덩이가 되어 내려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달력상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덩이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이 씨가 뒤늦게 후회하며 김 씨를 따라잡으려 한다면 매달 3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 넘게 넣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30만 원과 중년의 80만 원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써야 할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녀 학비, 결혼 자금, 병원비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는데 투자해야 할 금액까지 늘어난다면 삶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돈이 없을수록, 젊을수록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비결은 그가 투자를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 10대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90세가 넘은 지금까지 복리의 눈덩이를 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산의 99%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워렌 버핏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허공에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9년 동안의 리얼리티 쇼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 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보았습니다. 페라리를 쫓아가는 자전거가 되지 말고 길목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이라는 적은 돈으로도 전 세계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으며 그 경험이 훗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리라는 타임머신을 통해 지금 당장의 시작이 30년 뒤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도 목격했습니다. 투자는 지루한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스펙타클한 수익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을 견디는 자만이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다음날 싹이 나지 않았다고 땅을 파엎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자본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하는 한 여러분의 나무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장이 바닥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투자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친구들과 마시는 술 한 잔 값, 무심코 결제하는 배달 음식 값을 아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ETF를 매수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 월스트리트에는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돈은 잠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돈은 잠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잠을 자야 합니다. 여러분이 단잠을 자는 동안에도 지구 반대편의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한 자본이 여러분을 위해 밤새 일하게 하십시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 자산이 불어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더 유익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